우리 몸 안에는요, 말하자면 생명의 책이 한 권씩 들어있는 셈이에요. 이 책은 DNA라는 딱 네 가지 글자로만 쓰인 언어로요. 오늘은 말이죠, 이 생물학의 아주 거대한 질문이랑 수학의 진짜 우아한 해법이 딱 만나서 이 30억 글자짜리 책을 어떻게 순식간에 읽어내는지 그 엄청난 알고리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생명의 책, 이걸 우리가 인간 게놈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한 사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는 뭐랄까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설명서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스케일은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30억. 이게 바로 우리 게놈을 이루는 염기상, 그러니까 글자의 개수예요. 아니, 30억자로 쓰인 책이라니. 이게 감이 좀 오시나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이 거대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대의 DNA 분석 장비, 그러니까 시퀀서라는 기계가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쫙 읽지를 못해요. 이게 기술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대신에 뭘 하냐면 아주 짧은 조각들 있죠. 기껏해야 수백 글자 단위의 읽기 데이터라는 걸 그냥 무수히 많이 뱉어내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앞에는 뭐가 남냐면요. 잘게 찢어진 책에 수백만 개 조각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딱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네, 30억 조각짜리 직소 퍼즐이에요. 이 난리통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원래 순서를 찾아서 다시 맞출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거대한 퍼즐 맞추기, 전문 용어로는 게놈 조립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역사를 보면요. 1953년에 DNA 구조가 밝혀지고 2003년에 인류 최초로 인간 게놈 전체가 해독되기까지 진짜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죠. 근데 이제는 단순히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걸 넘어서서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조립할 거냐? 이게 현대생물학의 가장 큰 숙제가 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뒤죽박죽 엉켜있는 생물학 퍼즐을 풀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전혀 다른 세상에서 도구를 하나 가져오거든요. 바로 수학이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우아한 렌즈를 들이대는 거죠. 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그래프 이론이 무대 위로 등장할 차례죠. 그래프 이론.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간단해요. 세상을 그냥 점하고 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서 점을 노드, 선을 에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세상의 거의 모든 관계를 다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래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셜 네트워크 친구 관계도 그렇고요. 매일 타는 지하철 노선도 있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웹페이지들을 연결하는 인터넷 링크까지 전부 다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와, 이 슬라이드가 그래프 이론의 힘을 진짜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처럼 단순하게 친구 관계를 그리던 아이디어가 오른쪽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설계도, 그러니까 유전체 지도를 그리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드디어 이 두 세계가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수백만 개의 DNA 조각들을 어떻게 수학적인 지도로 바꾸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직관적이에요. 자, 첫 번째, 흩어져 있는 모든 DNA 조각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두 번째, 각각의 조각을 하나의 점, 즉 노드로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두 조각의 내용이 일부 겹친다? 그러면 그 두 점을 선, 즉 엣로 그냥 이어주면 끝입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 나면 정말 마법처럼 그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연결된 지도로 확 변신합니다. 이걸 바로 중첩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서야 무작위로 보이던 조각들 사이에 숨어있던 겹친다는 관계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지도를 그리는 방법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방금 본 것처럼 DNA 조각 전체를 하나의 점으로 보는 중첩 그래프 방식도 있고요. 슬라이드 왼쪽에 보이는 드브루인 그래프라는 또 다른 전력도 있어요. 이건 조금 더 똑똑한 방식인데요. DNA 조각을 통째로 쓰는 대신에 K머라고 부르는 아주 짧고 일정한 길이의 단위로 잘게 쪼개서 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글자짜리 조각을 20글자 단위로 겹쳐가면서 여러 개의 K머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도가 훨씬 복잡해지긴 하는데 컴퓨터가 계산하기에는 이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놈을 다룰 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이제 지도는 완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는 이 복잡한 미로 같은 지도를 어떻게 읽어서 원래의 그 긴 DNA 서열, 다시 말해 퍼즐의 완성된 그림을 찾아내는 걸까요? 지도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길을 찾아야겠죠. 컴퓨터 과학자들이 바로 이 지도 위에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첫 번째, 오일러 경로는 모든 선, 그러니까 모든 엣지를 딱 한 번씩만 지나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마치 도로망의 모든 도로를 한 번씩만 지나서 여행하는 것과 같달까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드 브루잉 그래프란 찰떡궁합이라 실제 게놈 조립에 아주 많이 쓰여요. 반면에 해밀턴 경로는 모든 점, 즉 노드를 딱 한 번씩만 방문하는 길을 찾습니다. 모든 도시를 한 번씩만 방문하는 여행 경로를 짜는 것과 비슷하죠? 어떤 경로를 찾든 그 최종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바로 흩어진 조각들이 완벽하게 이어진 30억 글자짜리 생명의 설계도 원본이죠. 자, 이렇게 30억 조각짜리 퍼즐을 다 맞추고 나면 이걸로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이 열어젖힌 세상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응용 분야는 바로 게놈 조립 그 자체죠. 이 기술 덕분에 우리는 특정 개인이나 혹은 어떤 종의 완전한 유전체 지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마스터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개인의 지도를 아까 그 마스터 설계도랑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암이나 희귀 질환과 관련된 아주 미세한 유전적 차이를 정확하게 콕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의 문을 여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는요, DNA 조각을 연결해서 문제를 푼다는 이 아이디어가 아예 DNA 분자 자체를 계산에 이용하는 DNA 컴퓨터라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미래 기술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퍼즐풀이가 아예 새로운 컴퓨팅의 패러다임을 열고 있는 셈이죠. 결국 보세요. 생물학의 어려운 문제를 수학적인 언어로 바꾸고 그 지도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읽어내는 이 모든 과정. 이건 서로 다른 학문이 만났을 때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이에 한 문장이 딱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프 이론은 DNA라는 생명의 언어를 해독하는데 필수적인 수학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정말로 이 우아한 수학적 도구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아직도 30억 글자로 쓰인 생명의 책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DNA라는 생명의 언어를 성공적으로 읽어낸 우리 인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자연이 숨겨놓은 또 어떤 복잡한 언어를 이 수학이라는 열쇠로 풀게 될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뛰네요.